아니에요. 내가 얘기했죠. 정서에 많은 문제들이 일본과 신분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요 대학이 어느 대학교라고 그랬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나? 기억나요? 와세다 대학 문제예요. 와세다. 와세다 대학 문제. 일본의 게이오하고 쌍벽을 이루는 우리나라 고대 같은 데야. 게이오, 나중에 일본에 가잖아요. 여학생들 게이오 애들하고 많이 사귀세요.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게이오는 귀족 학교예요. 우리나라 연대처럼 브라스 밴드에 그냥 화려하게 서양 쪽을 많이 이렇게 게이오 대학이에요. 게이오는 하버드 같은 데요. 아주 부잣집 자녀들이 많고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다 있어요. 이 게이오 유치원에 가면 게이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가는 케이스가 나요. 하버드하고 똑같아요. 와세다, 고려대학 똑같아요. 지방 애들이 많아요. 굉장히 시골특해. 왜냐하면 연대 뭐 친구들 선생님들마다 하얀 데 나왔지만 고대 연대 친구들 많잖아요. 고대 애들 만나면 맨날 막걸리에 깽가리. 연대 애들 만나 신청 가면 우아하게 와인에 맥주. 대학 다닐 때도 그랬어요. 연구소 할 때 봐봐. 연대 애들은 브라스 밴드 화려하게 외국 그 악대들이 나오고 고대 애들은 항상 뭐예요? 깽가리밖에 없잖아. 네? 그런 대학이 이제 게이오하고 와세다예요. 자, 문제를 보세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잘 보세요. 그거의 업그레이드야. 뭐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니? m에 대해서 정리해야지. 아까 mx 플러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이퀄 0에 있던 것처럼 두 개를 m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말 좋은 문제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많이 쓰죠. 응? 자, 정리를 하고 이제 선생님 시작할 텐데 한 2분 줘볼게요. 그거 m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잘 보세요. 정말 좋은, 되게 오래된 문제긴 해요. 1번 책 그대로 있어. 1번 거. 1번 책에도 그대로 있어요. 똑같이. 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mx 마이너스 y 플러스 2m 마이너스 이퀄 제로가 있고 얘 분석 어떻게 하나 잘 보세요. 정말 좋은 문제야. x 플러스 my 자 와세다. 그래서 선생님 농담 와세다라고 했잖아. 와세다 세긴 세지. 그치? 오케이. 불행하게도 와세다 대학에는 내가 얘기했죠. 의대, 약대, 치대, 수의대 자연계열이 좀 약해요. 없어요. 약대도 없고 의대도 없고 치대도 없고 수의대도 없어요. 문과 쪽이 좀 강한 대학이라고 보면 되죠. 와세대학에는 의대, 약대, 치대, 수의대가 불행하게도 없어. 자, m에 대한 정리부터 하세요. m부터 정리. 자, 쉬운 거부터 합시다. 첫 번째, 얘는 분석을 두 가지로 해야 돼. m이, 오케이. m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y, 마이너스 이퀄 제로. 이렇게 이제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고대 애들도 싫어하겠다. 옛날에 그랬단 얘기야. 요즘은 고대 애들도 럭셔리 한 애들 많죠. 그치?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 선생님 대학 다닐 때 그런 얘기. 지금은 뭐 고대 애들도 뭐 강남애들 많죠. x 마이너스 m. 왜냐면 갑자기 우리 아들이 생각나서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 우리는 고대 나왔는데 응? 그런 얘기하면 아빠 뭔 소리야 이러면서 뭐라 그러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겠죠. 자, 선생님 아들 자랑 한번 할까? 우리 애는 희문고 나왔어요. 희문고 나와가지고 학교장 추천으로 고대를 갔어요. 희문고 잘했어요. 응?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내 새끼 자랑인 것 같지만 우리 애는 내가 과외를 시켜준다고 해서 가야 안 했어요. 진짜로. 선생님, 아빠. 희문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너무나 실력이 좋다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 희문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조금만 강의 못하면 잘려요. 바로 부모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그러니? 난 정말 좋죠. 돈 안 들어가니까. 응? 과외 돈은 많아요, 나도. 응? 아빠. 학교 선생님 너무 강의를 잘하고, EBS 교수를 정말 강의 잘해준다는 거야. 강의 굉장히 열심히 들어요. 그리고 아침에도 제일 먼저 제일 앞에 앉죠. 일찍 갔어요.
그것만 열심히 듣고 강성 교재만 잘 봐도 다 해결이 된다는 거야. 어씨, 새끼 봐라. 너무 좋은 거 다 필요 없이 과외비 안 들어가잖아. 어? 그러니 그렇게 하면 수학을 어떻게 하냐? 나한테 안 물어봐요. 왜? 지실력이 뽀록 나잖아. 이 새끼가 우리 애가 중학교 때 나한테 잘 물어봤어요. 왜? 중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문제를 막 풀잖아. 강남 애들은 다 자랑스러우니까. 고등학교 딱 들어간 순간부터 한 문제도 안 물어봐. 진짜. 그래서 오케이, 좋다. 필요하면 가해시켜줄게. 됐대요. 방송교재하고 EBS 학교 선생님들 것만 잘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또 가만히 있을 수 있니? 학교 선생님들 이름을 쫙 봤지. 나하고 같이 책을 썼던 선생님들도 있고, 와, 빵빵한 정도가 아니야. EBS 교재 한 50권씩 써도 됐고, EBS 강의 나가고, 저자들이 강의하는데 뭐를 더 하겠어요. 오케이. 그 대신 태호야, 아빠니까 돈은 있다. 원하면 언제든지 과외 얘기를 해라. 2학년 여름방학 때인가 과외를 하고 싶대요. 이 새끼 때가 됐구나. 근데 실력이 그렇지만 시기야. 그래서 뭐 어떤 선생님 찾아올까 그랬더니 자꾸 자기가 패시가 처진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다니는 대학원생을 하나 소개시켜달래요. 많잖아요, 제자가. 걔는 딴 거 안 했어요. 그 대학원생하고 같이 대학에 대한 얘기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하면서 위로받으면서 공부를 한 거야. 오케이? 왜 다 뭐냐면 여기 뭐 과외 나왔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늦게 시작해서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과외 받는 건 좋은 거예요. 왜? 전문가가 붙으면 달라요. 바뀌어요. 왜? 보는 눈도 바뀌고 공부하는 방법도 바뀌고. 근데 오래전부터 공부를 좀 했던 학생들은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애가 뭐라 똑똑한 애도 아니에요. 너 왜 공부 열심히 했니?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우리 애가 키가 169.7이야. 키가 작잖아. 어려부터 안 먹었어요. 자기가 키도 작고 얼굴은 잘생긴 것 같은데 공부라도 못하면 정말 사회에서 대접을 못 받을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 좀 너도 기회가 있었구나. 정말 열심히 했대요. 진짜 그 이유 맞는 것 같아. 키도 작고. 요즘 한 178은 나보다 작아요. 내가 173인데 그 나이에 169면은 작잖아요. 0.3cm가 모자라도 170이 안 되는 거야. 얼굴은 잘생겼어요. 내가 보기에. 뭐든지 자기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하겠다 그러면 해야죠. 그리고 우리 애가 학교 장수철을 가는 거 1등 하지도 못했어요. 한 4, 5등 한 것 같아요. 원래 고려대학의 학교 장수철 한 명이거든요. 보통 의대 애들을 찍어서 넣어요. 우리 애는 의대가 컴퓨터공학이었는데 정보 쪽에. 우리 애가 된 거야. 왜 됐을까요? 선생님들이 다 봐요. 아침에 일찍 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오케이? 선생님들이 딱 보고 있다가 얘 찍어라. 찍어준 거야. 그죠? 1등에 내가 학교 장수처럼 못 얻었어요. 로비 하나도 안 했어요. 고맙더라고 얘가. 물론 내가 듣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한테 그냥 기가 막히게 쏘긴 했죠. 그치? 근데 무슨 얘기냐? 성실해야 돼. 그래? 성실해라. 성실해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어라. 성실함 속에 큰 열매가 있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으면 절대 열매가 없죠. 그런 애들 있죠. 제가 어떻게 서울대를 갔지? 걔가 보이지 않는 데서 얼마나 큰 눈물을 흘렸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지? 날이 좀 길었는데 정말 미안하다. 우리 애를 빗대가지고 뭐 이럴 때 자랑하면 하는 거지. 응? 그지? 그래서 발표 나는 날 우리 애는 연대도 되고 거의 다 됐어요. 컴퓨터공학 쪽은 고대가 좋다 그래서 글로 갔는데 물론 한양대는 떨어졌다. 시험 보는데 한양대 나머지는 됐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 딱 선생님들하고 원장들하고 술을 먹는데 전화가 온 거야. 애한테. 아빠 떨어진 줄 알고 붙었어요. 그러는 거야. 고급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었어요. 격잔 빡 치면서 내가 다 낸다. 돈 엄청 깨졌어요. 최고급 술집이니까.
내가 다 낼 테니까 마음껏 맞으세요. 한 병 추가. 그리고 나와버렸어요. 애 만나러.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집에 택시 한 잔 걸어갔어요. 그 기분을 느끼려고. 너무 좋아요. 붙었으니까. 지가 제일 가고 싶었던 데거든, 컴퓨터. 포항문대 멀어서 안 간다고. 서울대 실력이 안 됐고. 그 기분이 지금도 막 생각하면 가슴이 떨려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집에 가면 부모님들이 야 새끼야 너 공부 잘했냐? 일로 와봐. 오늘 뭐 했어? 그거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애들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 다를 뿐이야. 오케이? 그 뭐 애 서울대학교 갔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좋은 대학교 나오면 좀 삶이 편하더라. 응? 그렇잖아요. 기본은 되는 거고. 우리 애가 이왕이면 다른 애들하고 경쟁하는 데 있어서 패배자가 되지 않고 승리자는 아니더라도 걔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비슷한 수준을 가지기만을 바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 표현이 조금 사람마다 달라요. 막 그냥 다그치는 분들이 있고 멀리서 바라보면서 응원만 해주시는 분이 있고 나타나는 표현이 다를 뿐이지 가고자 하는 길은 똑같은 거예요. 그 기쁨을 같이 나누고자 하고 우리 애가 조금 더 편하게 남들한테 무시 안 당하고 좋은 생활을 편하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내가 뭐 어디 가서 뭐 자랑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요즘 같은 경우는 자식 자랑하면 쥐어 터지잖아요.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해요. 나도. 그런 바람 때문에 우리 애가 잘했으면 하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럼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할게요. 그걸 끝. 앉아서 계속 막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진지하게 듣는 척. 아, 네. 거기다 넣어. 아빠, 엄마 나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부모님이 뭐라고 해도 자신이 있는 거야. 넘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야. 내가 못하고 잠에 늦게 일어나고 부모님한테 맨날 잔소리 듣고 그러면 할 말이 없지. 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부모님이 뭐라 그래도 우습지. 부모님이 기다리세요. 갑니다. 그러려면 잘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했지? 상담에서 얘기했지만 내가 이거 풀어가지고 40문제를 외워서 머리에 통째로 들어왔어. 일주일 만에. 와! 내가 이 정도를 해. 나 천재 아닌가 봐.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 되느냐? 아니에요. 공부 집중적으로 한 달에 가서 성적이 쭉 올라도 특별히 생활의 뭐야? 주변 상황이 얘가 올라가는 만큼 같이 이렇게 올라가 주지 않으면 절대 승리 못합니다. 자기가 원하는데 그 이상은 못 가요. 성적이 올라가면서 내 삶의 모습도 맨날 차마다 정확히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잘 말밀려 들어가면서 주위의 환경과 이런 것들이 성적이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리가 돼야 나중에 1월 달까지 가서 승리할 수 있어요. 성적만 좀 올라갔다고 아씨 하면 잘났다. 삶의 모습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안 올라가.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많은 학생들 수천 명의 학생을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성적도 올리면서 삶의 모습도 바꿔줘야 돼. 일찍 일어나는 연습 하루아침에 되니 안 되지. 시간에 맞게. 오케이? 그러니까 아침 일찍 와서 내가 항상 열어봐요. 토요일도 열어보고 누가 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 아, 저 새끼 되겠다. 저러면 되겠는데. 거의 100% 맞아요. 진짜로 말이 좀 길었는데 그만할 것 같으면 계속 얘기해서 왜 마음이 나도 막 그런 얘기를 더 하고 싶어.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성적도 올리고 성적이 올라가는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나는 그게 더 먼저라고 봐요. 부지런하고 일찍 일어나고 생각하고 해야 하는 거 자꾸 생각하고 그치?
나는 그렇게 생각. 그렇게 하고 있는 학생도 많아 여기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잖아 열심히 하잖아요. 나 얘 보고 놀랬어요. 버스 같이 타고 갔다 그랬잖아요. 나는 뒤에 앉아가지고 유튜브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앞에 앉더라고. 옛날 못 봤어요. 버스에 딱 앉자마자 다른 건 안 해요. 딱 탭 딱 올려가지고 공부하더라고. 그게 우스워 보여요? 아니지. 그 짬짬이의 시간이나 하고자 하는 의욕의 표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국의 미래는 밝다. 손흥민 같은 세계적인 스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안세영 같은 애들도 있고 이렇게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나의 제자가 있고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진짜. 와 정말 열심히 해야지. 내가 애들한테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그걸 보면서 나도 열심히 해야지. 자려고 하다가도 문제 하나 더 보고 기출 문제 하나 더 보고 이거 비슷하네. 연관성을 지우려고 하고 하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고날만 한 거지 근데 너. 그치? 다른 건 안 했지. 고날만 내가 있는지 모르고 공부한 걸 수도 있지만 매일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렇게 해라. 이거 할게요. 자, 이걸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은 이거는 이제 세 번째 되니까 오늘만 세 번째니까 안 잊어버리겠죠. x 이퀄 마이너스 2하고 y 이퀄 마이너스 1을 반드시 지나요. 그치? 왜냐하면 x 이퀄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와 y 이퀄 마이너스 1의 교점을 지나니까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는 반드시 지나요. 얘는 x 이퀄 6, y 이퀄 4를 반드시 지나겠지. 이거를 보면 알잖아요. 그치? 그 얘는 자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얼마냐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얼마? 6 하나 둘 넷 다섯 좀 길게 합시다. 하나 둘 셋 넷 이쯤에 뭐가 있냐면 오케이 6하고 4가 이렇게 있어요. 되겠네? 그러면 봐봐. 얘 문제를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이런 거 아니니? 오케이. 얘를 한 바퀴 도는 무수히 많은 직선이 있고 여기를 한 바퀴 도는 무수히 많은 직선이 있어요. 그쵸? 그럼 얘가 이렇게 가면 얘가 이렇게 가는 경우 여기 생기겠지. 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는 그쯤에서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가 더 있다. 그거를 찾아내는 학생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지. 잘 봐. 자, 두 번째. 여기 보면 그리고 나면 답은 3초 만에 나오는 거야. 3초 만에. 자, 기울기가 얼마니 여기? 기울기 M 맞아? M이 얼마니? M 맞지? M이 마이너스 M이. M이? 넘어간 말. M 맞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두 번째. 요놈의 기울기는 얼마니? 마이너스 M분의 그렇지. 마이너스 M분의 1이잖아요. 오케이. 끝. 하나는 기울기가 M이고 하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M분의 1이에요. 곱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면 그 그래프가 뭐일 때? 그렇지. 얘가 이렇게 가면 얘가 가서 만나는데 반드시 뭐가 돼야 돼? M하고 마이너스 M분의 1이 곱이니까 마이너스 얘가 얼마니? 마이너스 2예요. 얘가 가서 만날 때 이렇게 와야 돼. 이렇게. 네? 얘가 이렇게 오더라도 지난번에 만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게 수직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이었을 때 그 식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자취잖아요. 알겠니? 근데 봐봐. 직각을 만들어야 되죠. 이거 떠오르지 않니 이거?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원이 이렇게 있어. 얘는 지름이야. 오케이? 어디를 잡든지 간에 뭐가 되니? 수직.
어디를 잡든 간에 뭐가 되니? 수직. 어디를 갖든지 간에 뭐가 되니? 수직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여기. 얘가 지름일 때 수직이 되잖아. 결국은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하고 얘가 뭐가 된다? 원의 지름이 된다. 왜? 수직으로 만나고 수직으로 만나고 수직으로 만나니까. 끝이죠. 끝났어. 원의 방정식이니까 원의 방정식은 뭐만 있으면 돼?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 원의 중심과 반지름. 그러면 여론의 중점이 뭐니? 원의 중심. 그리고 얘하고 얘하고의 거리가 뭐니? 반지름. 여기까지만 분석하고 나면 얘는 30초 만에 풉니다. 지름이네? 중점이네? 요놈과 요놈 사이에 뭐? 거리네? 이렇게 되겠지.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얘를 맞췄어. 20점을 이제 확보하는 것 같은데 단 한 가지. 제외되는 점을 체크하느냐 못하느냐가 마이너스 2점이 되는 거야. 소수점이라서. 되겠니? 여기 보면 이러한 이제 원이 생겨요. 이렇게 해서 원이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해서 원이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근데 거기 답에 보면 몇 줄? 답의 제일 끝에 보면 답이라고 써있는데 위에 마이너스 2하고 4는 뭐한다? 제외. 거기다 몇 줄을 두세요. 거기 보면 마이너스 2하고 4는 뭐한다? 제외. 여기 20점 만점에 이거 안 쓰면 마이너스 3점 정도 될 것 같아요. 되겠니? 만약에 소수령이라고 하면 왜 그럴까요? 왜 마이너스 2하고 4는 제외할까요? 이거 질문 많이 받아요. 학생들이 쭉 풀고 나머지 정리하세요. 그럼 기다리지. 질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질문하라고 당연하네 라고 하면 실력이 좋은 거고,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하면 공부를 제대로 하는 학생이고, 꼼꼼하게 질문 안 하고 그냥 대충 이거 되겠네, 난 언제든지 풀 수 있어, 뭐 언제든지 풀긴 뭘 풀어 못 풀지 확인을 해야지. 왜 그럴까요? 얘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죠. 마이너스 2하고 4는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2하고 4는 여기 이렇게 지나는 요점이에요. 요점. 요점이 마이너스 2하고 4란 말이에요. 우리는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돼야 되니?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얘는 뭐 안 되고 얘는 0이야. 어? 얘를 안 맞지. 얘가 안 맞지. 이해하니? 그래서 제외하는 거야. 질문할 걸 미리 얘기한 거야. 응? 그렇게. 얘를 안 맞잖아. 무한대하고 여기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1이 나올 수가 없지. 되겠니? 그래서 제외한다. 얘는 얘를 만족하지 못한다. 거기다 쓰세요. 무한대 곱하기 제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이제 아폴로 니우스원이 나오네. 자, 아폴로 니우스원도 이게 모르면 안 되죠? 자, 아폴로 니우스의 원을 모르면 안 되니까. 오케이. 자, 뒤에 거고. 자, 앞에 상관이 많아가지고 할 말이 많았었는데 그동안 했어요. 어쨌든 자, 그 다음에 50페이지로 갑니다. 50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하면 도예 면접이 끝나게 진도를 맞춘다니까. 자, 50페이지로 갑시다. 아폴로 뉴스 원이면 당연히 알 것 같긴 한데, 자, x하고 y에 부정을 안 주고 그냥 뭐라 그랬어요? 그냥 뭐라 그랬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냐면 이거지. 했던 거는 베타에서도 잘 나와요. A, P 대 P, B를 뭐 M 대 했던 기억이 있어요. 했던 기억이 있는데, 자,
자, 첫 번째. m하고 n이 같아. 1대1이죠. 1대1.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 a가 있고 벡터에도 나와요. 벡터 다 나와 이거 a, b가 있다. 기출문제 어렵게도 보니까 이걸 이용하는 문제가 몇 개 있더라고. 앞으로는 당연히 나오고. 여기로부터의 거리, 여기로부터의 거리가 어떻다? 같다. 그러면 성을 크면 여기에 중점에 P가 오면 되겠죠. 그치? 얘도 됩니다. 근데 이것만 되는 게 아니고 거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와도 이 길이는 같으니까 이거일 때는 수직 뭐가 돼요? 이등분선이고. 오케이? A, B의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거는 당연히 벡터에서는 다 나오니까. 두 번째. 이게 m하고 n이 다르면 얘가 뭐냐면 여기에 바로 아폴로니우스 원이에요. 이 아폴로니우스 원이 한때는 일본 대학입시에 막 2, 3년을 막 나오다가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이게 유행이 있어요. 그래도 문제도. 얘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얘기했지만 봐봐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어요. P가 이렇게 있어. 근데 얘가 M 대 N인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도 이게 내분점이 아니고 길이니까 여기로부터의 거리, 여기로부터의 거리.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와도 이 길이, 이 길이가 어떻다? 같다. 되겠니? 이해가니? 응? 얘도 마찬가지야. 이 선상에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벗어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하고 여기까지 길이가 뭐가 돼? M 대 N. 이런 게 무수히 많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을 다 이으면 이렇게 뭐가 나온다? 이렇게 원이 나오더라. 원이. 오케이? 이렇게. 이거를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이 기원전 지구로부터 2500년 전에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얘를 보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걷더니 이런 여기서부터 얘가 M 대 N이 되더라.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뭐가 되냐면 M 대 1의 내분점, M 대 N의 외분점이 지름에 뭐가 되더라? 그냥 끝이 되더라. N이 여기가 아니고 N이 여긴가? 여긴가? M 대 N 외분점이 이건가요? 어디니? 갑자기 여기가 N이니? 여기가 N이니? 외분점 이거죠 이거? 그렇지. 처음에 한 게 맞는 것 같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얘는 이걸 해야죠. M 대 N의 뭐? 내분점. 잘 나와요 요즘. 그게 다시 또 리바이벌 돼서 르네상스 시대로 왔어요. 아폴로니우스 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 그러니까 다시 2, 3년은 또 아폴로니우스 원이 계속해서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럼 얘는 M 대 N의 무슨 점이 돼요? 외분점. 요게 뭐가 돼? 지름에 뭐가 돼? 양 끝이 되더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몇 대 몇이라고 그러지? 2대 얼마? 1. 2대 1. 달라. 그 2대 1로 내분하는 점과 2대 1로 외분하는 점의 지름에 뭐가 돼? 양 끝이 돼야지. 그치? 그렇게 가는 거야. 자, 이걸 정리한 상태에서 여기다 이제 문제를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얘가 뭐니? A점하고 B점을 줬니, 안 줬니? 안 줬건데? 그치? 안 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좋대요? 자, A하고 B라는 점을 주면 문제가 쉽죠. 그치? A하고 B를 주면. 이게 기출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나중에 보여줄게요. 자, 그렇게 나오는데, 안 줘서 정을 해. 여러분들이 정해야 돼요. 정해서 하는 거를 이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원래 이 점가좌표를 내가 처음부터 강의를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강의했냐면 하겠냐면 나는 그거 점가좌표 이름이 점가좌표잖아요. 점가좌표 단원에서는 뭘 강하게 배워야 되냐면 좌표축을 어떻게 잡느냐를 배우는 단원이에요. 여러분들 거기서 내분조, 외분조 뭐 이런 거 보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난이도 있는 문제를 갖다 놓고 점가좌표 점가좌표가 뭐니? X축과 Y축이 들어와야 점과 좌표가 생겨요. 그 점과 좌표라는 부분에서는 좌표축을 어떻게 잡느냐를 배워야 되는데요. 오케이? 근데 그러지를 못해서 문제와 문제 사이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식을 나타내려면 이와 같이 좌표축이 와야 되는 거예요. 좌표축이.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점을 잡아? 그래서 점과 좌표. 점을 어떻게 잡아야 가장 간단하고도 편하게 식을 표현할 수 있느냐를 이걸 갖고 공부하는 거야. 되겠네?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서 얘를 자 A를 여기다 잡았어. A를 여기다 잡고 B를 여기다 잡았어. 미친놈이죠? 좀 가격감이 미안한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쵸? 왜? 나는 공부를 어렵게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왜? 이렇다면 얘를 나타내고 얘를 나타내는데 4개의 문자가 필요해요. A, B, C, D. 그러니까 아니지. 근데 당연히 어떻게 가? 문자 수를 줄여야 되니까 축으로 가는 거야. 그럼 문자가 2개나 줄지. 그지? 왜? X축은 Y값이 없으니까 문제 2값이 되는 거죠. 되겠니? 근데 2개나 또 몇 개로 줄어? 하나로 주네. 하나로. 그지? 왜? 하나의 문자 A에 대해서 비율로 나타내면 되니까. 오케이? 되겠니? 그걸 이제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몇 대 몇이니? 2대 1이죠. 그랬을 때 답에 있는 게 제일 편하니까 그렇게 놓은 거야.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2A. 여기가 얼마니? 얼마나 심플하니? 그치? 좌표축에 2개의 점을 나타내는데 문자 하나로 끝. 여기 맞다고 생각을 해봐. X가 Y가, X가 Y가 4개. 돌아버리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겠지. 되겠니? 여기를 A, 여기를 뭐 B라고 하면 수식도 필요 없어요. 뭐가 되냐면 이렇게 잡는 이유는 알겠죠? 왜?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만 오면 되니?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오면 되죠. 되겠니? 그러면 하나, 둘, 3개야. 2배가 되려면 여기가 얼마가 돼요? 3A만큼 가니까 4A. 오케이? 6A 대 3A. 2대 1. 되겠니? 이해가요? 이거 이상 더 쉽게 설명 못하겠는데 나도. 결국은 여기 있는 요점하고 요점이 지름에 뭐가 된다? 양 끝이 된다. 됐니? 이해가니? 끝났네. 이렇게 하니까 원의 중심은 여기 있는 얼마? 2A가 원의 중심. 반지름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R 2A 끝. 이렇게 나겠죠. 되겠니? 네?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되겠니? 이 정석에 보면 파푸스의 정리에 증명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좌표를 어떻게 잡느냐를 공부하는 거고. 몇 가지 얘 한 4-5개 가지고 그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문제 나올 때마다 해도 되니까. 그 얘는 답이 끝났네. 원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x-2a의 제곱에 y의 제곱은 4a의 끝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쉬운 거죠. 이건 상하 문제 많이 하는 거니까. P가 여기 오면 PAB 이렇게 돼요. 여기는 여가. 근데 뭐가 최대가 될 때니까 여기 뭐 할 때? 접할 때 요각이 최대가 되겠죠? 접할 때 요 각을 구하는 거예요. 각을. 그러면 봐봐.
얼마나 쉽냐면 얘는 100% 쓴다 그랬죠. 100%. 그지? 원의 접선이 생기면 접선의 선을 볼 때 직각이 된다는 거는 100%. 접선이 주어졌는데 그거 안 쓰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 뭐가 생기니? 직각삼각형이 생겨. 직각삼각형이 생긴단 말이에요. 2대 1, 2대 1. 오케이? 4A, 2대 1, 30. 끝. 되겠나요? 자, 앞으로 요즘 이제 다시 시대가 오고 있다. 되겠니? 이렇게 되게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꼭 해야 되는 거 일단 먼저 할게요. 오케이? 54페이지 있니? 네. 5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오케이. 54페이지. 54페이지에 보면 그 밑에 문제 하나 또 있니 없니? 54페이지 문제 두 개 아니니? 1번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니? 54페이지에 그럼 그걸 하나 적으세요. 내가 뭘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54페이지 문제가 그거를 먼저 할게요. 그럼 나머지는 이론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어려운 것들은 다음 시간에 이제 끝낼게. 분수 영역까지. 그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절대값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꼴 4. 그래프를 그리고 이것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지? 그 다음에 그 옆에다 이걸 쓰라고. 얘가 삼남대역이라는 데인데 x의 제곱에 y의 제곱이 이렇게 있고 요놈의 넓이를 구하라. 두 개 비교해보세요. 두 개를 비교해보라고. 두 개를 비교해보라니까 싫다고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야. 이거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다 적어봐.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쟤하고 얘하고 풀어볼까? 그럼 얘하고 얘는 100% 같은 문제야. 100%가 같아요. 100%가 똑같은 거야. 근데 얘가 이 기출문제가 기출문제 의대 우리가 보려고 하는 데는 아니지만 일본 대학입시 나온 거예요. 그죠? 또 나올 수 있어요. 왜? 약대 교수들이 출제를 한다 그런데 얘기했죠. 그 해에 그 전에 나왔던 주요 대학교의 대학 입시 문제가 고대로 책상 위에 올라갑니다. 나왔던 문제들을 다 분석을 해요. 왜? 똑같아지면 안 되니까. 그럴 때 좋은 문제들은 또 내요. 그래서 아폴로니우스가 좋은 대학에서 한번 나왔다. 그럼 나머지 대학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자, 두 개를 한꺼번에 이제 하고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론 없이 할 수 있는 거니까 풀게요. 자, 왜냐하면 이게 풀다가 또 점심시간 늦어지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니? 열심히 풀어봐라. 좋아. 잘 풀었네. 그렇지. 얘들아, 여기 보세요. 선생님 기본 이론만 얘기할게요. 이거 많이 풀던 문제는 잘 풀잖아. 그치? 얘는 어떤 얘는? 이거 잘 푸네. 여기 보니까 싹 다 풀어요. 지금 보니까 다 잘 푸네. 여기도 앞에 있는 6명이 다 풀었어요. 요거. 어? 되겠네. 자, 그러면 잘 봐. 얘를 선생님은 이제 어떻게 접근하는지 잘 그걸 배우세요. 그거를. 그 다음에 푸는 문제는 적어도 좀 하나만 풀면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얘는 얘들아 잘 봐. 얘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x의 제곱, y의 제곱 이거랑 같은 거네. 오케이? 그리고 얘는 항상 이거랑 같은 거야. 절대.
다음 x 플러스 절대값 이렇게. 오케이? 되겠니? 그리고 이미 얘는 여기에 절대값이 이렇게 있어요. 그 얘들아, 얘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얘는 뭐가 되냐면 이 함수의 그래프로 설명을 하잖아요. 이렇게 있고 f의 x 내가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 딱 4개 했어요. 4개. 왜? 선생님이 그동안 1번 대학시에 나온 거 한 30년치를 보니까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는 딱 4개 안에서 더 이상 나오진 않더라. 근데 그게 계속 될 것이다. 그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x하고 y에만 무슨 값을 붙여라? 절대값을 붙여라. 그러니까 이 얘기죠. x하고 선생님 여기 없는데요? 야, 똑같은 거야. 그 얘는 우리가 어떻게 그린다고 그랬지? 얘는 몇 사분면? 1사분면. 즉 다시 얘기하면 x가 0보다 크고 0보다 크다를 뭐하니? 그려서 x축, y축 뭐에 대한 대칭으로 그러니? 원점 대칭을 그리는 거예요. 얘도 똑같지. 얘도 뭐가 되냐면 자, x 얘도 이거랑 똑같은 거 100%. 그러니까 얘는 y의 절대값은 f의 절대값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니? 이해가요? 이해갑니까? 그렇잖아. x는 y. 그게 이거야. 얘도 몇 사분면만 그려? 1사분면만 그려서 얘 그림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1사분면에서 y축 대칭, x축 대칭, 원점 대칭 똑같지. 1사분면을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얘 또 이렇게. 여기 또 이렇게. 이렇게. 요거 하나 더해가지고 4배. 요거 하나 그려가지고 몇 배? 4배. 나오잖아요. 이거. 이해가니? 되겠니? 그럼 얘 어떻게 구해요? 항상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해서 여기 사각형 하나. 이렇게. 사각형 하나, 삼각형 2개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보게 돼 있잖아요. 그럼 봐라.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야. 그 1사분면만 그려서 했던 거니까. 되겠니? 예? 부채꼴의 넓이만 알면 되잖아. 부채꼴의 넓이. 여기가 세타면 S는 2분의 R 제곱의 세타인데 얘가 무슨 단위? 얘는 레드야. 제가 지금 이 공식이 어디서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아니잖아요. 되겠니? 네, 그러면 된 거예요. 이거 반지름이 2니까 그치? 여기서 여기까지 1이죠. 그럼 다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이해가니? 응. 그럼 이거 설명 끝난 거죠. 그리고 여기 넓이 구하는 건 답에 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쭉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그치? 이게 이거 같다는 거 알고 있을 거야. 아마. 강의 많이 하는 거니까. 이거네? 하나가 아니고 4개네. 그럼 이걸 풀든지 이걸 푼 다음에 똑같네? 테크닉 하나 둘 중에 하나만 풀어도 돼요. 나는 이걸 풀어라 이러면 되겠지. 이거를. 얘는 반지름이 유리수 아니니? 반지름이 유리수잖아요. 저거는 상수고 서식이 딱딱딱 떨어지니까 오히려 이거는 풀어라 이러는 얘기야. 내가 넘어올 줄 알았는데 네 건 어떻게 있다? 이제 있죠 밑에. 얘 건 있는데 네 건 없니? 기준이 9건이었는데 뭘 올려지? 2개를 올렸나? 그게 9버전. 이게 10버전인데 그래서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쓰라고. 여기 저거고 여기. 아니 이걸 쓰셔야지. 이걸 써서 이걸 바꿔서 푼다. 이렇게 돼요. 자,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놨어요. 네? 분명 얘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선생님이 올린 거 봤죠? 뭐 올렸니? 선생님 올린 거 봤죠? 책에 올린 거 2025년
대학 입시 문제 정의에서 뭐뭐뭐 푸는 게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좋을 것이다 라고 겁은 안 줬지만 응? 그걸 풀어야 정신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오케이? 자, 거기에 내가 올렸냐고 확인할게요. 반드시 그걸 봐야 돼요. 가서 내가 과연 여기서 강의하고 풀었던 게 실전에서 내가 보고 설명을 할게요. 그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그렇지 이렇게 있어요. 정하신 문제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거 풀란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강의했던 거 100% 똑같지 않냐?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아요? 이때 다 남았죠? 확률과 점화식 오류가 하죠? 확률과 점화식 하면 이제 확률과 점화식 문제 쭉 올릴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여기 썼죠? 의대형 문제는 뺐다. 의대형 문제는 수학 3에 따로 또 제공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수학 3는 이제 제톡도 따로 푸는 거예요. 왜? 다른 학생들한테 신경 쓰이고 헷갈리니까. 오케이? 잘 보세요. 거기 올린 거는 혼자서 풀어도 되는 기출 문제를 올린 거예요. 거기에 무슨 대학이 있냐면 호시 아까 대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호시 있었고 기타 사또 수의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하나가 더 있었는데 좋은 대학인데 호시하고 뭐가 있었지? 있었는데 두개 대학. 오케이? 그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지난번에 올렸던 도형의 방정식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혼자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 올렸지만 선생님 교환 연구에는 다 써 있어요. 강의할 것 강의 의대요. 오케이? 네, 강의할 게 여기도 있어요. 아니면 뺐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 질문하세요 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자 그럼 칠판에 몇 번을 쓰면 그게 뭐 직선의 방정식이나 원의 방정식 이런 것들이 미분하고 적분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이는 문제는 내가 강의를 할 거야.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풀어라. 그 속도에 쫓아오면서 레벨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요거는 이렇게 바뀌어서 미분은 이렇게 쓰이고 적분은 이렇게 쓰이고 벡터에는 이렇게 쓰이고 다 있어 기출문제에. 되겠니? 제일 안타까운 게 딱 듣고 저거 알겠는데 알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 알긴 뭐라고. 큰일 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 봅시다. 수고하셨어요.